저 안 바빠요?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오늘 시간 많아요. 네. 원래 담당 PD한테는 바쁜 척 해야 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잠든 사이 월급을 벌어다줄 월급 루팡즈.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킹스타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죠? 자,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종목자판기 안석훈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샷 한 번에 자. 저희 앞에 3번 정도 했습니다. 인사만 3번 했어요. 여러분들 편집됐지만. 자, 좋아요. 지난 시간에 전기차의 기본 개념을 저희한테 쭉 알려주셔서 네. 그래서 그냥 하이브리드가 뭔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뭔지, 순수 전기차가 뭔지, 수소 전기차가 뭔지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눠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류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랬죠. 오늘은 루시드 모터스가 지금 정식 기업명은 루시드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네. 먼저 루시드 그룹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루시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9월 21일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1회 충전을 하면 무려 837km를 주행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줬어요. 네. 와. 루시드에서 출시하는 이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 대단하네. 최상위 모델. 네, 최상위 와. 모델.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이니까 좀 길이도 전폭이 좀 길고 네네. 네. 배터리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루시드 관련된 그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네. 올라오고 네네네. 있어요. 국내 분들이 이 해석 또는 이제 설명해 놓으신 것도 많고 루시드 관련된 미국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가 루시드 그룹이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프로덕션 프리뷰? 프로덕션 네. 프리뷰. 네. 이제 공장의 언론 기관 그리고 주요 투자 기관 또 주요 투자자들을 초대해서 네네. 공장 순시 네. 공장 순시하고 그리고 향후의 계획하고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사실 되게 관심이 많이 모아졌고 네. 장이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루시드 그룹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28일, 29일 수요일 기준으로 거의 7% 넘게 상승 마감할 네. 정도로 그랬죠. 네. 시장의 반응이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프로덕션 프리뷰라고 해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드디어 양산차를 출시한다. 네. 드디어. 10월 말에 네. 고객한테 이제 인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 사전 예약이 13,000대. 13,000대. 네, 기존의 루시드 그룹에서 올해 인도 물량은 한 7,000대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네네. 거의 2배 배 가까운 정도요? 사전 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흥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상당히 좋은 흥행 사례를 보이고 있고 9월 29일 기준으로 블룸버그 인터뷰 한 내용이 나왔는데 루시드 그룹은 많이들 아실 텐데 테슬라에 계시던 엔지니어가 맞아요. 네. 독립해서 창업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테슬라랑 달라. 음. 우리는 품질을 되게 중요시해. 음. 그래서 지금까지 출시가 늦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론 반도체 쇼티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출시가 계속 미뤄졌고 코로나 네네. 영향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힘을 줘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품질이 좋다. 어허. 테슬라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최고급 트림부터 먼저 내놓는다잖아요. 근데 최고급 트림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이게 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 비교를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차 뭐 스파크를 타는데 여기서 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빨리 고치러 가야지가 네. 되는데. 네.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마이바흐 샀는데 여기서 이게 그 생각지도 못했던 경차와 비슷한 문제점이 터진다.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물론 문제점 터져요. 네. 있긴 있는데 비싼 차는 문제가 훨씬 더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새로 나온 차가 지금 첫 나오는 차가 비싼 차니까 네. 이건 문제 진짜 없어야지만 네.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2023년에는 SUV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그래비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새로운 SUV 출시를 위해서 펀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또 모아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펀딩 항목으로는 현재 차량 양산에 다 네. 투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새로운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될 테니까 네. 많은 증설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다. 네. 요것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오는 10월 12일에 드림 드라이브라는 행사를 개최한대요. 10월 12일 네. 드림 드라이브 화요일. 네. 제가 요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오호. 이 자리에서는 뭘 할 거냐면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대요. 아하. 재밌죠? 그러네요. 그냥 전기차 역시 전기차 하면 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자율주행인데 네.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한다고 해요. 근데 테슬라의 AI 데이랑 비슷한 그렇게 행사이겠네요. 보면 되겠죠. 네. 어떤 뭐 새로운 기능을 발표하는 자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IR 자리라고 봐도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고요. 근데 그 오늘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할 때 이야기가 지금 루시드 차량에는 14대의 카메라하고 32개의 센서가 부착이 돼 있대요. 네. 많이 붙였구나. 네, 많이 붙어 있죠. 많이 그러니까 붙였네. 그만큼 물론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음. 뭐 테슬라랑 단적으로 비교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네네. 향후에 차량이 많이 양산이 돼서 팔리고 나면 진짜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기능과 어허. 데이터 이런 플랫폼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아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사양이 지금 루시드 에어드림이 미 달러로 16만 9천 네. 달러, 2억 원, 우리 돈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가장 기본 모델인 루시드 에어는 7만 7,400달러래요. 이것도 비싸요. 9천만 원 그쵸. 기준으로. 네. 근데 최고 트림하고 기본 트림 가격 차가 상당히 그러네. 많이 나죠. 네. 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차량을 출시하는 계획은 가장 좋은 트림부터 출시해서 가장 기본 모델까지 확장한다 이렇게 네. 계획을 발표했고요. 처음에 지금 양산에서 출시하고 그 드론을 가지고 그 루시드 그룹의 공장 촬영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뭐 양산차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직원들하고 베타 테스터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오. 제공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달리면서 또 내구성이 그럼요. 네, 내구성을 네. 달리면서 확인해야죠. 그런 네. 부분까지 전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7% 올랐고 이후에 저희가 방송될 때까지 아마 주가는 계속 왕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워낙 기대가 크잖아요. 이제 네. 진짜 차가 나온대. 네. 이제 진짜 차가 나온대 네. 라고 하니까 자, 루시드의 그러면 가장 우리가 루시드의 알아둬야 될 점. 루시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네. 루시드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모멘텀이 지금 좋잖아요. 일단 네.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차량이 나가면서 다닐 테니까 분위기 좋을 건데 꼭 집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차량이 드디어 출시가 됐다. 네. 그러면 이게 자동차가 굴러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자동차가 잘 굴러갈까? 이걸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도 신제품 나오고 바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막 맞아요. 이렇게 오류도 나고 결함도 있고 하니까 안 사시는 분들도 네. 있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국산 차량도 처음에 나오면 안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의 오류, 뭐 이제 결함들이 네네. 발견되니까. 뭐 베타 테스터가 되기 싫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마인드. 맞아요. 네. 많이 경험해 보셨. 네. 얼리 어댑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차량이 나와서 잘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주행 중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건 좀 얘가 적나라하게 예를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네. 타보신 분들은 극과 극으로 갈리긴 해요. 근데 테슬라는 차량의 기본이 뭐냐? 안전이고요. 네. 제가 볼 때 루시드는 그냥 럭셔리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안함, 안락함 이런 거에 구현하는 게 원하는데 테슬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 충돌 테스트한 거 보면 테슬라가 항상 1등이거든요. 별 5개. 네네. 네, 별이 5개 갖고 있는데 완전에서는 최상의 그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는 사실 별로예요. 사실 그 모델 S 최고급 사양 보면 네네. 실내 인테리어 보시면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오는 키트 같아요. 이게 핸들이 우리말로 핸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네. 뭐 네. 이렇게 절반밖에 없어 핸들이 이렇게 반쪽이. 그렇죠. 네. 처음에는 좀 되게 멋있었어요. 네. 주성 같고. 막 그런데 이게 운전을 해보면 이게 원형이 아니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불안하죠. 네. 상대적으로. 하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해?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모델 3는 제가 알기로는 원형 그냥 일반적인 핸들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상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테슬라 이렇게 운행하다가 바퀴 빠지고요. 범퍼 떨어지고 처음 들어봤죠. 네. 범퍼가 떨어져요. 범퍼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차하고 문의 사이 이런 유격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요거 거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네. 단차라고 단차 네. 엄청 세요. 어. 이만큼씩 벌어져 있어요. 그게 단차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제 벌어져서 보기 안 좋다가 아니라 부딪혀서 소리가 네.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다 들려요. 안쪽에서도. 네. 그래서 단차는 좀 많이들 피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안전운행에 약간 이제 불안 요소로 네, 그쵸, 작용을 그쵸. 하고요. 근데 테슬라 바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네. 그분들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음. 나는 그냥 테슬라가 좋아. 네, 아. 맞아요. 이런 건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네. 이런 거 네. 타세요. 네네.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플 맞아요. 불편한 거 네, 감사하는 그래서 것처럼. 우리 국내 자동차 매니아 분들이 테슬라를 까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테슬라가 그 최근에야 사망 사고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한 사고가 나도 사람이 이제 좀 다치긴 했지만 사망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루시드는 차가 이게 그걸 달려봐야 그걸 확인할 수 네, 있으니까. 운행을 해봐야 아니까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생산량이라는 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이 있고 얼만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가 있고 이런 상태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네. 이제 막 100대, 200대 팔리고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네. 것은 완전히 주가의 변동성은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있으라는 맞아요. 말씀이시겠네요. 혹여 차량이 아하. 판매가 되고 나서 인도됐어요. 근데 한 열흘, 한 달 만에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출렁일 수 있죠. 네. 충분히. 네네. 왜 벌써 새 나온 신차가 그러게요. 되게 안전하고 좋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네. 사고가 나니? 그러니까 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절대 아니죠. 네. 무슨 그런 일이 일은 발생했을 아닙니다. 때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거. 네. 그래서 그 포인트, 그래서 양산차가 나오고 나서 일정 기간의 운행 기록이나 운행 그 경력 이렇게 나오는 것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네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예수 해제. 낙업. 이게 커요. 예. 이미 경험하셨어요, 9월에. 네. 그러니까 네. CCIV로 해서 우리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다가 네네.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네. 네. 지금 올라온 지가 네. 실제로. 그러고 나서 9월 초에 락업 해제가 일부 됐습니다. 네. 이때 한 10% 정도의 주식이 풀렸다고 하는데 네. 주가가 얼마 빠졌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찝어보시죠. 갱스타. 회사에 찍기의 달인. 한 7%? 10% 빠졌어요. 맞히지 말라니까요. 내가 맞힌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방송의 20% 재미를 위해서. 할까요? 아니 50%막 이렇게 가라. 그래서 얼마 빠졌다고요? 10% 10%. 그러니까 루시드 그룹이 CCIV일 때 6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네네네. 초기에는 9달러에서 1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차량 출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올해 초였을 거예요. 네. 10달러까지 찍고 그 다음에 네. 아주 급격하게 또 하락을 했는데 네. 이런 이제 제대로 루시드 그룹으로 변경 상장 후에 쭉 오르다가 락업 해제가 되면서 10%가 빠졌으면 상당히 네.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근데 끝난 거냐? 아닙니다. 두 번의 락업 해제가 더 있어요. 네. 2021년 9월 1일에 전체 주식의 10% 지금 락업 해제가 됐고 네네. 2022년 1월 19일에 음. 기존 주주 보유분으로 전체 주식의 한 73% 정도가 락업이 해제가 된 거예요. 이건 좀 크겠네요. 네. 오, 73%요? 네. 와. 그러니까 물론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 루시드 그룹은 저기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네네. 60%가 들고 있대요. 네,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물량을 풀 리는 없겠지만 네. 네네. 주식시장은 뭐다? 예측이 아니고 그렇죠. 대응이잖아요. 네네. 뭐 예측하면 뭐예요? 그때 가서 음. 갑자기 사우디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국부펀드에서 돈이 필요해. 네네. 아니면 좀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돼. 네네. 리밸런싱해. 이러면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때 주가가 또 출렁일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 매수 시점을 락업 해제 일정하고 좀 맞춰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차량 인도계 발표 이후에 당분간이 강보합으로 갈 텐데 네. 그러고 나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변동성 커질 것이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 만약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계속 하락할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텐데 네. 거기다가 이어서
1월인데 사실 멀지 않아. 그러니까 뭐 기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라고 하지만 네. 금방이에요 1월. 네, 맞아요. 11월, 네. 10월, 11월, 12월, 1월. 숫자로는 4개월이지만 네. 우리 뭐 하면 금방 그쵸. 1월이거든요. 나이 먹기도 금방 얼마 네. 남았네. 왕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앞서서 그 인터뷰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추가 펀딩을 계획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SUV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펀딩이 필요하다. 이게 또 유상증자니까. 유상증자로 할지 네. 아니면 별도로 뭘 할지 그래.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네. 주가에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은 좋은 아닐 건 아닐 네.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투자를 받아서 하다 보면 주식 수가 또 늘어날 거고 네. 네. 주인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네.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음.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음. 근데 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니까 네네.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주식을 추가 상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10 중에 한 1? 맞아요. 볼까 거의 말까 흔치 했어요. 않아요. 와, 네. 그래서 루시드. 이렇게 네.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사실 오늘 사실 그냥 다 근데- 뽑았네요. 오늘의 방송 끝.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건 다들 이제 어디다 갖다 대요? 루시드 그룹에 대한 회사, 경쟁사를 다들 테슬라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루시드 그룹의 호재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좋아요. 아무하고도 상관없이 혼자 네. 달려돼 네. 있어요. 이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도 다 빅테크, 빅6 기준으로 해서 다 3% 정도 빠졌는데 네. 테슬라는 혼자 1.7%밖에 안 빠졌어요. 네. 오, 대단한데? 그리고 어제도 또 올랐고 네. 혼자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 야, 이 녀석은 도대체 지금 뭘까? 이게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3분기 실적 기대감에다가 그리고 FSD 업그레이드도 또 다시 출시를 해서 나왔고 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지난 주말쯤인 것 같은데 내부 이메일을 또 보냈더라고요. 네. 고생했어 3분기. 네. 네. 항상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됐던 누가 됐던 3분기에 되게 밀어내잖아요. 네네. 엄청 밀어내요. 첫 달, 둘째 달에 비해서 셋째 달 되면 막 물량을 엄청 밀어내죠. 맞아요. 네. 그러고 나면 늘 일론 머스크가 내부 이메일을 보내죠. 우리 목표를 달성했다. 아니, 못했다. 네. 고생했다. 근데 이번에도 고생했다 메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네. 예상보다 많은 차량을 판매한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와. 또 그러다 보니까 GLJ 리서치에서 3분기에 테슬라는 한 22만 3천 대를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네. 네. 기존의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거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증권회사처럼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0,000대씩 팔았어요, 차를.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루시드는 지금 13,000대 예약되어 있으니까 장난하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네. 하지만 앞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로드스터랑 샘이랑 사이버트럭 출시가 연기된 상황이고 네. 또 반도체 쇼티지 문제도 있지만 또 일론 머스크는 뭐 내년이면 해결될 거야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했고 네. 또 테슬라에서 챙겨보실 게 이제 10월 달에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0월 8일 금요일에 주주총회가 있어요. 네. 애뉴얼 쉐어홀더스 미팅. 네. 그리고 10월 19일 화요일에 3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네. 보통은 그 주주총회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 일단 날짜는 분리돼 있어요. 근데 아마 주주총회 하는 날 대충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했어요. 저 사는 거는 어허. 발표 때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가고 있고 어느새 800달러까지 다 가까이 네. 온 상태입니다. 그 10월 8일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를 공개하는 그렇죠, 일이기도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공장에다 뭐 다 이제 또 모아놓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심한 얘기만 안 하면 되는데 작년 영상을 보니까 네. 다들 그 테슬라에 탑승을 해서 각자 차에서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제 비대면 알겠다. 거리를 유지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환호를 못 하니까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클락션을 울려서 와 좋다 이런 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성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올해 그
인도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좀 지켜되고 있어요? 레드부시- 연초만 해도 85만 대 정도였었거든요. 웨드부시가 저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90만 대 정도 90만 대. 예상하고 있고 네. 내년에는 13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90만 대 정도면 한 달에 분기에 25만 대 정도, 30만 대, 25에서 30만 대 사이 정도 해야 네네. 되니까 그러려면 4분기에는 25만 대 정도는 해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1, 2분기는 별로 안 팔았는데 네. 3, 4분기를 좀 많이 네. 팔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가서 밀어내는 게 네, 네.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테슬라가 $900 네, 선까지 네. 올라갔었잖아요. 네, 네. 그때가 바로 전년도 4분기 실적하고 연간 실적 발표하면서 80만 대 채웠어. 네. 얘기하고 우와 하고 수익이 났어. 네. 와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수익을 까봤어. 네. 그랬더니 비트코인 때문에 네. 그리고 탄소 배출권 맞아, 팔아서 탄소 배출권. 수익이 네, 났는데 네. 그러면서 주가가 꼬꾸라졌거든요. 네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테슬라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적을 내는 거는 올해가 원년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테슬라와 루시드는 다 이제 랩업 한 건가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진짜 순수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네. 오늘 진짜 사람들이 관심 많을 거예요. 정말 근데 약간 시간이 뒤처진다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루시드 모터스가 정말 뜨거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 루시드 모터스의 핵심 포인트들을 이 저희 종목 자판기가 꼭 짚어주셨으니까요.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이 테슬라도 연말에 이 판매량이 좋더라 이런 내용들 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월급 루팡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2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판에서 뵙겠습니다.